초롱불 밑에서 공부하던 강석훈이 오늘의 강석훈이 될 수 있게 한 나라. 이게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이고 그리고 강석훈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출판 기념회라서 제가 지금부터 약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제 책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출판 기념회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 책은 기회가 강물처럼입니다. 풀 제대로 닥하면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 나라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인 나라는 여러분 잘 아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말고 대한민국이 7번째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피땀 어린 눈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한민국 독립 2045년, 자 25년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 100년이 되는 그때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우리들보다 더 잘 살 것인가? 아니면 더 못 살 것인가? 이게 저를 1년 내내 1년 내내 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크게 3만 달러를 넘어간 나라는 크게 3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길, 일본의 길, 그리고 그리스의 길입니다. 다음 그림 놀라운 모습인데 이게 빨간색 그래프가 미국의 1인당 GDP 그래프입니다. 미국은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돌파한 87년 이후부터 96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하고 2018년에 6만 달러를 돌파한 전 세계의 슈퍼 초강국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3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에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지리멸렬하게 계속 그 수준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맴돌고 있습니다. 이걸 흔히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그리스란 나라는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한 직후 추락하여 현재 2만 달러 밑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 개의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빨간색의 희망찬 미래로 갈까요? 아니면 일본 스타일의 행보 또는 정체로 갈까요? 아니면 그리스 스타일의 처박히는 경제가 될까요?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이고 오늘 저희가 풀어야 할, 대한민국 경제를 하는 사람이 다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저의 두려움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될까 매우 두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모습을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되는 것이 경제 성장률의 모습입니다. 근데 90년대 초반부터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눈에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만든 미래 예측치는 바로 대한민국 경제가 2020년도에는 잘해야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또 1%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이 일본을 연상하게 되는데 일본의 이 성향은 제가 일본에 최근에 갔을 때 일본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그 성향입니다. 얼마나 20년 동안 정체가 됐으면 우리가 예전에 쓰다가 버린 이 유행 성향을 다시 쓰고 있겠습니까? 문제는 성장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멈춰진 동토에 오히려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파란 색깔로 칠한 것이 우리나라 빈곤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IMF 상황이 지났을 때 빈곤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빈곤율이 올라가고 있고, 또한 소득 격차도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소득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밑으로 떨어진다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 소득 격차는 항상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이 멈춰지고 있는 나라,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성장과 분배가 다 문제에 봉착한 형제가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상황에서 겪어야 할 두 가지 큰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아이 울음소리 없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대충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 1960년에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금년 신생아 수가 30만 명입니다. 196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조금 넘었을 때 100만의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인구 5천만이 되는데 30만의 아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하나도 없는 반면에 아주 고요한 신기한 노인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에 노인 숫자가 537만 명인데 2020년에 금년에 800만 명, 그리고 2030년에는 우리나라 4명 중에 1명이 노인, 2040년에는 3명 중에 1명이 노인인 그런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나 노인의 비율을 얼마나 심각한가 보시면 2020년 현재 노인 인구는 813만 명이고 태어나는 아이는 31만 명입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이 713만 명의 1차 퍼스트 베이비 부머 55년부터 63년생까지입니다. 955만 명의 세컨드 베이비 부머, 이 둘을 합치면 17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 700만 명이 앞으로 1700만 명이 앞으로 20년간 매년 70만 명에서 80명씩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한다는 건 뭐죠? 그분들은 다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20년 동안 이 세력 1700만 명이 대한민국 은퇴하면서 대한민국 복지제도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또 하나 당면한 현실은 중국의 문제입니다. 저는 최근에 홍콩의 사태를 보면서, 홍콩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대한민국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중국의 변방에 붙어있는 대한민국이 시간이 흘러 어느 날인가 또 다른 홍콩, 제가 이름을 한콩이라고 지었습니다. 20년 후에 과연 우리가 중국 옆에서 제대로 된 독립국으로 우리의 길을 피우고 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홍콩처럼 짓눌려 살 것이냐, 이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이고, 이게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경제력의 크기의 차이입니다. 한참 적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의 차이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는 90년대 중반부터 우리는 계속 기었고 중국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1990, 이게 파란색이 한국이고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94년에 두 개는 비슷했죠. 현재 두 개는 9배 차이가 났습니다. 2050년은 그게 20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식당에 중국의 아줌마들이 와서 우리는 그 아줌마들을 연변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20년 후 우리의 딸들이 연변에 가서 다시 남조선 아줌마로 불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만난 정부는 저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홀로 아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부가 여러 가지 하는 정책이 처음에는 정책은 없다, 정치만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다 정책은 없고 정치 논리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 정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 오로지 정권만 있다, 자기들 정권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니 정권도 없고 조국만 있습니다. 이 조국은 어떤 조국일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모습에서
보시면 소득 빨리 읽겠습니다. 소득주 이건 뭐 할 말조차도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 건데 소득주도 성장은 전통 경제학 교과서에는 취급하지 않는 사이비 신앙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인연과인 지식 과서가 빚어낸 참사이고 경직적인 52시간 제도는 미래 청산 정책이다. 낭만이 부른 탈원전은 국가 경쟁력 자해행위고 신경질적인 부동산 정책은 무식의 증명이다. 공급 증가 없이 세금 증가로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 특히 고민하는 부분 현금 살포 복지는 마약 살포와 같다. 그리고 근본적인 규제 개혁 없는 혁신 성장은 말의 성찬일 뿐이고 재정 개혁 없는 재정 확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뿐이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축제는 아마 축제의 밤은 이 축제는 마지막 마약의 밤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1997년에 갖고 있던 국가부채 80조 원입니다. 이 정부가 시작하는 2018년에 국가부채는 680조 원입니다. 이 정부가 끝나는 2023년에 국가부채는 1061조 원으로 증가할 겁니다. 이거는 정부의 예측치입니다. 이거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크죠. 이 정부 기간 동안 380조 원을 마구 써대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보시면 이 추세로 만약에 간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보수적으로 잡으면 70%, 가장 약간 비관적으로 잡으면 130%의 국가부채가 2045년에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성장률이 하락하고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국가부채가 급증해서 GDP 대비 80%가 GDP 대비 부채의 규모가 80%가 무너지면 한반도에 커다란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제발 이런 위기가 오지를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대한민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다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고 그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심의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의 모습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기의식의 공유입니다. 지금부터 10년이 한국의 운명, 우리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면 연변 아줌마가 남조선 아줌마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추락한다면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핵을 가진 핵 강대국 북한과 경제가 추락하는 한국이 처참한 모습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얘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돈은 벌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단지 가난을 벗어나려고 돈을 벌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추구하는 무엇인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기반하되 보다 사회와 여러 가지 같이 생각하는 가치주의, 자유 기반 가치주의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에는 함께 가치가 있고 함께 그리고 공정, 기회 이런 기회가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성장의 문제입니다. 이제 사실은 어느 누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다시 고도 성장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말은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향후 키워드는 지속 가능 성장이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 성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인적 자본을 확대해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야 합니다. 재정 확대, 돈을 펑펑 쓰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구상은 분배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의 분배 문제, 현금 복지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배를 잘해야 한다는 얘기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을 열심히 했듯이 분배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계신 우리 지난번 축제 때 제가 우리 지역민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만 이렇게 새로운 희망이 얼굴에 희망이 솟아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말씀은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유를 바탕으로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경제,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지속가능 성장, 원칙이 지켜지는 지속가능 복지를 통해서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장이 광야처럼 펼쳐지고 희망이 분수처럼 치솟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경상북도 어느 시골 마을,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어느 시골 마을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초롱불 밑에서 공부하던 강석훈이 오늘의 강석훈이 될 수 있게 한 나라, 이게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이고 그리고 강석훈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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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상으로 저희 칠판 기념회는 공식적으로 막을 열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한강호 실장님과 유일호 부총리님, 그리고 특히 조은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그다음 이창성 위원장님, 또 굉장히 많으신 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허원재 수석님.